사고권 받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기사 말로는 술 냄새가 확 났대요. 자, 이틀 전 새벽 3시 52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3차로 도로 가운데 2차로에서 달리던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도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것은 자동차 밖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운전자와 동승했던 남편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짚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그겁니다. 대체 100km로 달리다가 고속도로 2차선 한가운데 차가 왜 쓴 겁니까? 차를 뭐 세워서도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3차선 도로 가운데 네. 2차선이면은 한중간이죠. 한가운데죠. 고속도로 한중간입니다. 네. 100km 시속 구간인데요. 근데 지금 일단은 살아있는 남편 동승자 얘기에 따르면 네. 자신이 소변이 급하다면서 차를 세우고요. 네. 2차선에 세운 다음에 자신은 갓길로 넘어왔다 그러고 네. 그 이후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뭐 기지개를 펴거나 이 과정에서 이 충돌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운전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보조석에 있던 남편의 진술에 따라서 된 거고 네.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급하다 하더라도 갓길에 주차를 하거나 최소한 3차선에 정차를 하죠. 그렇죠. 한 중간인 2차선에 정차를 하는 게 아마 이 사고의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운전자는 이 여성이었고요. 이 남편이 볼 일이 굉장히 급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그러면 이 갓길에 차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서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죠. 3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섰다라는 점. 그리고 남편도 볼일 보러 여기 도로 한가운데서 내려서 이 위험한 곳을 건너갔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 교통사고는요, 남편이 갓길을 건너간 지 얼마 안 돼서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당사자, 다른 차 운전자가 있죠.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없었고요. 어서 딴 데서 나타나갖고 사고권 받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기사 말로는 술 냄새가 확 났대요. 교통사고 당사자의 말대로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좀 잘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죠. 남편이 갓길을 건너간 이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여성 운전자가 차 밖에는 또 왜 내렸을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남편이야말로 뭐 볼일 때문에 급해서 갓길로 뛰어나갔다고 하지만 운전자인 아내는 도로 한가운데 세웠던 그 차에서 굳이 내릴 것까지는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뭐 목격자라든지 당시 CCTV 같은 거 있으면은 다 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조수석에서 내렸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운전석에서 내린 것처럼 알려져는 있어요. 네. 운전석에서 내려서 뒤로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근데 그 부분은 것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조수석이 있다고 하면 운전석을 넘어가서 차를 운전하고 옆으로 빼기 위해서 그래서 내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운전석이 있다고 하면 저기서 내린다는 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워놓은 센터를. 차 세워서 남편이 진짜 뭐 용변이 급해서 가로질러서 저 갓길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전석에 있었다고 하면 차를 갓길 쪽으로 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남편이 또 저 용변을 맞추고 돌아오려면 위험하니까. 네. 그러면 운전석에 안 내려야 되는 건데 내려서 차 뒤로 갔다라는 건 혹시 네. 저는 조수석에서 내려서 뒤로 가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와중이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정말 운전석에서 내린 건지 조수석에서 내린 개인적인 건지 추정이죠. 개인적 예, 추정입니다. 당시 CCTV가 있다면 CCTV,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또는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사고가 나기 전까지 딱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몸도 이렇게 비틀면서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뒤따르는 차량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두운 새벽이고 그리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편도 3차선이었는데 그 앞에 차가 서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에 차가 서 있는 동시에 또 사람이 고속도로를 걷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그 고속도 3차선을 건널 때 이제 SUV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이 건너가니까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운 겁니다. 네. 근데 택시가 또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택시는 SUV를 피하려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이제 그 밖에 나와 있던 분을 아하. 치게 된 거죠. 자, 3차로에 멈춰선 차량을 피하려다가 2차선 도로에 서 있던 여성 운전자를 마주해야 했던 이 택시기사, 사고를 피할 틈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3차로에 다른 차가 서 있어도 그 차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갓길도 아니고. 그 차를 피하다 보니까 또 2차로에도 다른 차가 서 있어갖고 2차로, 3차로로 차들이 거기 정차해 있으니까 피할 틈이 없죠. 여자 충격한다 의식이 있었대요. 자기가 보호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1차로에서 또 다른 차가 오고 있길래 자기가 제지를 할 때 손으로 오지 말라고 마지막에 다시 2차 충격한 차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또 와서 김태희 변호사님, 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떤 차량이 과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거는 사실은 가해 차량에다 과실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 상대가 네.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을 믿고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신뢰의 원칙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지지 무죄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 무단횡단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일반 도로는 그렇지가. 일반 도로는 언제든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운전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도로는 고속도로와 올림픽 도로는 아니지만 인천공항 고속도로군요.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고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에 이제 저 중앙선에 분리대가 있는 것을 봐서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피해 차량은 2차선 가운데에 서 있었고 남편은 그 차에서 내려서 갓길로 이동하는 중간에 그 남편을 피하기 위해서 섰다가 네. 모든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신뢰의 원칙상 저런 도로에서 차가 중간에 멈춰 설 거라는 것, 네. 사람이 무단횡단할 거라는 것, 이거 네.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 아마 가해 차량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내가 고속도로 2차로에 주행하던 도중에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편이 급한 용무가 급해서 2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갓길로 뛰어나가는 사이에 3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멈춰 섰고 아내는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 쪽으로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걸어갔다가 3차로 뒤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는 3차로에 멈춰서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자리를 옮기다가 이 여성 운전자를 치게 되는 겁니다. 자, 남편은 자신이 볼일을 보고 온 사이에 사고가 났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박지훈 변호사님, 석연치 않죠. 이 사고는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볼 일이 암만 급하다 하더라도 네. 중간에 차를 대놓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없다면 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차량, 외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블랙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안에서 녹음- 사고가 나기 전에 이 그렇죠. 부부가 나눈 대화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제일 좋은데요. 그게 네.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차량도 있어요. 옆에 정차했던 SUV 차량, 네. 그리고 뒤에서 피했던 뭐 택시 차량, 네. 그리고 세 번째 추돌했던 차량들, 네. 그 차량들이 이제 또 블랙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성이 언제 나왔는지, 남성이 정말 넘어갔는지, 갓길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네. 또 새벽 3시거든요. 네, 그렇기 3시 때문에 50분이니까. 3시 50분이면 과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을 아마 경찰은 조사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은 그런 사고였습니다.